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면 수익성 부동산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채권단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강릉 제진간 철도건설 사업 4개 공구에 대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도내 인사로는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에서 탈락했고 최문순 도지사만 남았습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보도한 한중대학교 광희학원 부동산 매각은 400억 원 넘는 교직원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밀린 일금을 수년째 못 받고 있는 채권자들은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8년 한중대가 폐교될 때까지 쌓인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은 450억 원에 달합니다. 해마다 20%씩 가산되는 이자까지 더하면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채권단의 양보로 파산한 날까지의 임금만 받기로 했는데도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중대 건물과 광희중고 등 금액이 큰 교육용 부동산 매각이 어렵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처분이 쉽고 가치 상승이 된 수익용 부동산이 줄줄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에 교직원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금액으로 매각을 해야지 단순히 파산 관제인이 임의 매각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가지고 너무 저가에 매각한다는 그거는 파산 관제인의 권리 남용이라고 보고요. 그걸 허가해준 판사도 현재 한중대 광희학원의 수익용 부동산은 80에서 90%가량 매각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산 관제인 측은 채권단이 가장 바라는 것이 빠른 일처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유찰될 수도 있는 경매보다는 확실한 매수 의향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급을 못 받아서 지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일을 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는 건데 이것저것 다 따지고 기계적으로 정말 높은 가격만을 딱 받기 위해서 한중대 비대위는 수익용 부동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법규 위반은 없는지 관련자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한중대가 폐교되고 이미 3년이 지났지만 헐값 매각 의혹 속에 채권단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 사업의 남은 4개 공구 3호, 7, 8 공구에 대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남은 4개 공구는 총 연장 49.73km로 발주 금액은 370억 원이고 2027년 개통을 목표로 18개월 동안 설계가 진행됩니다. 1, 2, 4구 공구 등 4개 공구는 기본 설계 중이고 이 가운데 1구 공구는 우선 착공 구간으로 검토돼 올해 말 착공하며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6공구에 대한 진행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대선에 뛰어든 2명의 인사 중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서 탈락하고 이제 최문순 지사만 남았습니다. 최 지사가 오는 11일 예정된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선수 교체를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이광재 국회의원. 4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가 가장 큰 정치판인 대선에서 첫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로에서 가장 먼저 탈락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45일 만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허락 없이 단일화에 이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정치로 은혜를 갚아나가겠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남은 대선 주자는 최문순 지사 한 명뿐입니다. 과연 최 지사가 민주당 대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6명 안에 뽑힐 수 있을까요? 오는 11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초반만 해도 최 지사는 민주당의 9명 후보 중 최약체로 꼽혔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의 낮은 인지도, 당내 지지 기반 약세 등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캠프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판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력과 인지도가 아닌 실력과 비전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 면접 성적표를 단적인 예로 듭니다. 최문순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탈락 또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지지 기반이 겹쳤던 이 의원의 탈락으로 최 지사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우선 컷오프 통과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연이어 계속되는 TV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으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를 반반씩 반영해서 치릅니다. 최 지사가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최 지사는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제11대 강릉시의회가 임기 1년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과 대시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릉시 집행부의 경우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대 시의회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가운데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앞두고 강릉시 의회가 전문화에 나섰습니다. 정책을 검토, 분석, 발굴하고 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할 정책 보좌 인력을 의원 2명당 1명 꼴인 9명을 뽑아서 보다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의회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정책 보좌관을 9명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 시행령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남은 1년 동안 시민과의 소통 창구도 보다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본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회의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방침입니다. 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동네방네 네트워크 방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상생 협력 대신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강릉시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교동 7공원 아파트 분양가, 강릉 남부권 개발에 대한 이중 계약 논란 등도 시민보다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강릉시 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의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여 불통의 장본인이란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소리 없는 몸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춘천 마임축제가 오늘 여름 시즌에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계절 프로젝트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혼란한 느낌의 음악과 함께 소리 없는 몸짓이 무대를 채워나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과 달라진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 만남과 헤어짐을 창작 무용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임축제 참가가 처음인 4명의 신예 무용가들이 비대면의 시기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다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해가지고 좀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 안에서는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임 프린지가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예술가들까지 참여의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무대 밖에선 소소하면서도 재기발랄한 야외 공연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선선해지는 여름 저녁 시간대, 이렇게 가족들끼리 야외에서 오붓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체험놀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올해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아수라장을 만나볼 수 없게 됐지만 그 빈자리가 계절별 공연 프로젝트로 메워졌습니다. 비라든지 더운 것을 피해가지고 좀 극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가을이 되면 또 아마 야외로 나가서 아주 공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예전 같은 축제들을 다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왁자지껄 모이는 축제의 대명사였던 춘천 마임축제. 올해는 끼리끼리 떨어져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축제로 변신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어젯밤 강릉시 병산동 솔바람다리에서 50대 여자가 물속으로 뛰어내려 실종됐습니다. 동해 해경에 따르면 어젯밤 8시 40분쯤 솔바람다리 위에서 50대 A씨가 뛰어내릴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A씨는 물속으로 떨어진 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헬기 등을 투입하는 한편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조성한 관광시설 통리 탄탄파크와 오로라파크가 시범 운영을 마치고 내일부터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통리 탄탄파크는 폐탄광 갱도에 조명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설치한 관광시설이고 오로라파크는 통리 협곡을 내려다보는 전망대가 핵심 시설로 모두 2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태백시는 오늘 개장 기념식을 열고 내일부터 시설을 정상 운영합니다. 강릉 통일공원에 전시 중인 전북함 관람이 오늘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강릉시는 전북함이 1944년에 건조돼 선박 연령이 높은 데다 갑판과 난간 등 구조물의 부식이 심해 관람 조기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오늘부터 관람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4월 전북함의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한 결과 지속적인 주의 보강이 필요하고 유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진단에 따라 전북함을 해군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통일공원의 잠수함이나 목선, 편의시설은 기존대로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정선군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내년부터 4년간 국비 49억 원 등 모두 70억 원을 투입해 농업 공동체 사업 기반 조성과 특화 산업 육성 등의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촌의 자원과 조직을 활용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학교 급식 식재료 표본 7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성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간 도내 17개 시군 학교에 납품되는 표고버섯 등의 농산물 6종과 오징어 등의 수산물 9종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70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바이오랩 정부 공모 사업에서 춘천시가 탈락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간 K-바이오랩 구축 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전국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평가를 하고 이 중 5개 지자체를 발표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5개 지자체는 대전, 인천 송도, 충북 오송, 전남 화순, 경남 양산이며 최종 후보지는 오는 9일 결정됩니다. 중기부는 춘천의 시설 부지 면적 수용성과 환경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달 실시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